34번부터 볼게. 34번. 요거는 얘는 지속적인 감각 능력이 뇌 기능의 필수적인 이유에 대한 내용이네. 어쨌든 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데 지속적인 감각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야. sensory organs, 그 감각 기관들은 우리 이제 눈, 귀, 코, 입 이런 거 우리가 감각 기관이라고 하잖아. 시각적 정보가 들어오고, 그리고 청각적 정보가 들어오고, 후각적 정보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촉각적 정보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sensory organs라고 하네. 감각 기관. 얘네들은 are the only channel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brain and the outside world. 그러니까 between A and B 써가지고 뇌와 outside world, 바깥 세계 사이에 의사소통의 유일한 채널이래. 그러니까 통로다, 혹은 수단이다, 방법이다 이지. 뇌 그리고 바깥 세상 사이에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감각기관이라는 것이 유일한 통로다. Simply put, 단순하게 말하자면 the brain is not designed. 뇌는 설계가 되지 않았어. 뭐하도록? To sense on its own. 여기서 on its own 요거 자체가 스스로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by itself 정도로 혼자서 이런 의미의 by itself로 바꿔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알다시피 뇌라는 것은 말이야 스스로 혼자서 뭔가 센스, 감지하고 감각하도록 설계되지가 않았어. 감각기관이 필요해. 어떤 정보를 그 감각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뇌는 절대 할 수가 없어. For instance, 예를 들어볼까? An exposed brain, 어떤 노출된 뇌야. 그러니까 뇌 그 피부를 도려내고 근육층을 도려낸 다음에 이 뇌를 노출시켰어. 그런 노출된 뇌는 with neither sense light shining on it nor feel something touching it 이지. 그러니까 얘는 상관 접속사 neither A nor B를 써가지고 sense라는 동사와 feel이라는 동사를 상관 접속사 neither A nor B가 병렬로 연결하고 있네. 감지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지. 뇌는 말이야 shining on it, 그것에게 빛을 비추는, 여기서 it은 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드러난 뇌, 노출된 뇌, 걔한테 빛을 비춘다? 그랬을 때 얘는 그 빛을 감지하지 못해. 그리고 뭐도 못하냐면 feel something touching it, 그것을 만지는 어떤 것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지, 뇌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감각적 정보는 뇌는 혼자서 처리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sensory organs가 필요하다 이지. 그리고 요 두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어. 감각기관들이 유일한 통로야, 의사소통에. 뭐와 뭐 사이에? 뇌와 그리고 바깥 세상 사이에. 단순히 말하자면 뇌는 이러한 것들을 감각하고 감지하도록, 스스로 혼자서 감지하도록 설계되지가 않았어. 감각기관이 반드시 필요해. In fact, 사실 환자들은 patients are often kept awake during brain surgery. 환자들은 말이죠. 원래 오형식이었을 텐데 목적어 자리에 있던 patient가 주어 자리로 갔지? 주어 자리.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게 주어 자리로 가면 수동태가 되잖아.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집도의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집도의가 환자를 깨어있는 채로 유지했다 하는 오형식이었겠지. 그렇지? 의사 선생님이 doctors kept patients awake, 이런 오형식 구문이었을 거야.
근데 목적어 자리에 있던 이 patient가 주어 자리로 오면서 동사는 수동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원래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던 이 awake라는 친구가 지금 주격 보어로 바뀐 거지. 원래 목적격 보어였는데 얘가 이제 주격 보어가 돼버린 상황이네. 그리고 알다시피 이 awake라는 이 형용사는 A 형용사네. A 형용사가 뭐야? 서술 형용사라고 하지. 그래서 서술 용법으로만 쓰이는 A 형용사 얘기하는 거야. A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별명이 A 형용사라는 별명이 붙었어. 서술 용법으로만 쓰이는 친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못하고 보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지. 보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어. 지금과 같이 원래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던 애가 이제 주격 보어가 된 상황인 거지. 어쨌든 사실 환자들은 종종 깨어있는 채로 유지가 돼. 뭐 동안에 during brain surgery, 뇌수술 동안에 이때 뭐 동안에 할 때 이 자리에 or 쓰지 않는 건 잘 알고 있지? or는 얼마나 오랫동안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쓰는 것이고 during은 when, 언제 동안에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니까 지금은 뇌수술을 할 때 라는 when에 대한 개념이잖아. 그래서 during이라는 전치사를 써야 돼. 그리고 그것이 컴마 위치, 요거 계속적 용법이잖아. 그래서 컴마 대신 쓸 수가 없지. 그리고 환자들이 뇌수술 동안에 깨어있게 된다는 거, 그것이 can help the surgeon isolate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오형식 구조네. help가 준사역 동사이시다 보니까 목적어와 목보, 관계 능동일 때 지금처럼 동사 원형도 가능하고 그리고 투부정사도 가능하지. 그래서 to isolate라고 써도 되는 거. surgeon은 우리가 physician은 내과 의사라고 본다면 surgeon은 외과 의사이지. 칼 들고 수술하시는 선생님.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isolate specific regions of the brain 이지. 여기서 region은 area 같은 개념이잖아. 즉 뇌의 어떤 구체적인 specific 특정한 그 영역을 분리하는 것, 외과 의사가 하는 것을 그걸 도와줄 수 있다는 거지. 즉 이제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가 뇌가 노출된 채로 되어 있는 상태. 근데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왜 가능하겠어? 뇌가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감각하지 못해. 통증이라는 것을. The ancient Greek philosopher Aristotle, 그 고대의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recognized this characteristic of the brain, 뇌의 이러한 특성이 뭐야? 감각기관이 얘 자체가 없어. 그래서 감각을 혼자서는 감지할 수가 없다는 이 특성을 over 2000 years ago, 2000년도 훨씬 전에 그것을 recognized, 알고 있었어. 인식했어. 아리스토텔은. 뭐 할 때?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Nothing is in the mind. 그 어떤 것도 마인드에는 없다. 근데 우리가 마인드는 마음이라고도 번역하지만 머리라고도 번역하지. 그래서 정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야. 아리스토텔이 한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우리의 정신 속에는 없대. 근데 어떤 아무것도 이냐면 이 주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는 mind겠어, nothingi겠어? That does not pass through the senses. 감각들을 통과하지 않는 인데 선행사가 mind일까, nothin일까? nothin이 선행사겠지? 요렇게 되겠네. 즉, 그 감각들을 통과하지 않는 어떤 것도 머릿속에는 없다라는 거지. 즉, 뇌는 혼자서 뭐를 감각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뭔가 인지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들을 우리 청각, 후각, 시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 이것을 통과해야만 우리 머릿속으로, 뇌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그런 정보들은 뇌한테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어. 센소리 organs를 통해야만 가능한 거야. This concept, 이 개념은 can be seen clearly, 분명하게 보여질 수가 있대. 뭐 할 때? When volunteers are blindfolded,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그리고 placed 놓여지는 거야. 이 지원자들이 눈이 가려진 채 어디에 놓여지냐면 in the warm water of a sensory deprivation tank. 이렇게 감각 deprive가 박탈하다, 없애다, 빼앗다잖아. 그것의 명사인 deprivation이라고 하면 박탈이라거나 아니면 차단이 되는 거지. 차단. 뭔가를 박탈하고 차단하는 걸 얘기해. 감각을 차단하는 탱크는 수조잖아. 그런 수조에 따뜻한 물에 지원자들이 눈이 감겨진 채 눈이 왜 가려졌겠어? 이 감각 기관이 시각을 이제 차단시킨 거지. 그렇게 하고 따뜻한 물에 놓여졌을 때 이 개념이 되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대. 그래서 잠시 동안 요걸 한번 같이 보면 요런 게 얘가 뭐냐면 sensory deprivation tank가 요런 것들을 잠시 여기 보이나? 요렇게 탱크 안에 들어가 있지. 여기 따뜻한 물이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눈이 가려진 채로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다른 감각들을 감각 기관들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최소화시켜 주는 거지. 요런 탱크 속에 들어가는 그런 거를 하는데 근데 저기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they soon experience 그들이 지원자들을 얘기하지. 이 지원자들은 저 감각 차단 탱크에 들어가지면 곧 experience 경험하게 된대. visual, auditory, and tactile, 즉 touch hallucinations, as well as incoherent of the patterns. 이렇게 이거 as well as 알다시피 not only A but also B잖아. not only A but also B 하는 거. A뿐만 아니라 B도 요거가 B as well as A와 같은 거지. A뿐만 아니라 B도 하는 표현. 저런 감각 차단 수조에 왜 들어가냐면 뭔가 사람이 우리가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처리할 게 많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면 좀 릴렉싱이 되고 안정이 되고 휴식이 취할 수 있다고 하네. 그래서 일부러 들어가는 건데 베네핏이 굉장히 많대. 장점이 저 감각 차단 수조에 들어가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안정, 휴식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리스크도 있다라고 어디에서 많이 소개하거든. 아까 전에 봤던 거기 기사를 보면 여기 기사에서 What is a sensory deprivation tank? 이런 기사가 있잖아. 그래서 이 기사에서 보면 여기에 benefits 되게 장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physical relaxation 신체적으로도 안정이 될 수가 있고 improved mental health 이런 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boosting creativity 이런 걸 위해서도 들어가 주는데 그다음에 pain reduction 고통도 어떻게 보면은 고통도 감각으로부터 오는 거잖아. 그런 것도 좀 차단해주면서 고통도 좀 줄여주고 그리고 improved sleep 잠도 잘 자고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들어가서 있는데 근데 리스크스도 있어. sensory deprivation tanks의 리스크스가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얘기하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잘 봐야 할 것은 브레인 포그 현상도 나오네. 나는 브레인 포그가 너네 미니미누 알지? 그 미니미누 채널에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 근데 실제로 있어. 브레인 포그라는 거.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이 멍한 그런 현상이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파라노이아 이런 것도 있대.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sense of detachment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있어. visual or auditory hallucinations 이런 게 위험으로 있다고 하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에서도 그 얘기를 다루잖아. 이들은 저 탱크 안에 들어가면 곧 시각적, 비주얼, 청각적, auditory, and tactile은 이제 촉각의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touch니까 이제 접촉에 그런 hallucinations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 것뿐만 아니라 이지 incoherent
라고 하면 일반적이지 않은지, coherent가 일반적이니까 그게 일반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irrational한 거야. 그러한 생각 패턴, 사고 패턴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촉각적 이런 환상, 환각이라는 걸, 환각을 경험한다는 거지. From these experiments and others 이런 것과 그리고 다른 실험, 여기서 others는 other experiments를 얘기하는 거지. other experiments 이러한 실험과 또 다른 실험으로부터 it is apparent that 여기서 it은 가주어 되겠고 그리고 이 대시 진주어이겠지. 대디아가 되게 apparent, 분명하다라는 거지. evident하다, 되게 분명해. evident, 명백해. 뭐가? We need constant input. 우리는 끊임없는 constant한 그러한 입력,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지. From our senses. 우리의 감각들로부터 끊임없이 인풋을 필요로 한다. 왜? To carry out functions. 기능들을 수행하다. carry out이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that give us personality and intellect. 우리에게 우리의 성격이라는 거가 personality라는 성격과 그리고 intellect라고 하는 지성을 주는 그런 기능인 거지. 즉, 요거 마지막 문장이 이제 요지였거든? 이 요지 잘 보면 이러한 실험들, 지금 아까 전에 저 탱크 안에, 수조 안에 들어간 이런 실험들, 그리고 또 다른 실험들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감각들로부터 끊임없는 인풋을 필요로 한다는 게 명백하대. 왜? 어떤 우리가 우리의 성격을, 우리 성격임을, 그리고 우리의 지성임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이런 기능들, 이런 걸 수행을 하려면 이러한 끊임없는 감각기관들로부터의 인풋, 들어오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풋은 그거를 필요로 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뇌는 어쨌든 감각기관들로부터 sensory organs들로부터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게 바로 뇌가 하는 일이고 그 정보를 가지고 수집해가지고 그리고 이해하고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보를 처리하고 이게 뇌가 하는 일이거든. 근데 그게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뇌의 입장에서는 왜 중독자들이 있잖아. 어디 알코올이나 어떤 아니면 토박토, 담배 같은데 중독된 사람들이 보면 술 이런데 그 익숙한 행동 패턴을 멈췄을 때 나타나는 금단 현상 같은 게 있으시잖아. 그런 것처럼 뇌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언제나 감각기관들로부터 들어오던 정보를 처리하던 일을 익숙하게 해왔는데 그런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걔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원래 하려던, 뇌가 하던 일, 프로세스하는 일이잖아. 어떤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잘 안 돼서 hallucinations 같은 환각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incoherent thought patterns, 되게 일반적이지 못한 그런 생각, 사고 패턴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 이것도 할만했지? 그가 뇌는 스스로가 감지하도록, 센스하도록 설계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각기관들로부터 지속적인 입력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 자, 그러면 이제 3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36번. 36번은 얘는 문자 문화로의 전환을 이끈 종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종이에 대한 내용이거든. 핵심 소재. 이 종이가 진짜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 문자 문화로의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문자 문화 반대로 뭐겠어? 문자 문화의 반대가 뭐야? 말로 하는 문화겠지. 구술 문화, 오랄 문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the transition. transition은 이행, 변천, 변이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transition은 from A to B 이걸 많이 써. A로부터 B로의 transition, 변화, 변천인 거지. From an oral culture. 말로 하는 문화, oral, culture으로부터. 근데 이 말로 하는 문화에서는 in which knowledge was handed down through stories, songs, and apprenticeships. 이렇게 됐어. apprenticeships가 뭐냐면 얘가 도제 제도를 얘기해. 그 도제 제도가 뭐야? 그렇죠. 스승 밑에 제자가 들어가서 약간 노예 생활 같은 거 비슷하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배우는 그런 걸 우리가 도제 견습생 제도라고 하잖아. 어쨌든 그 구술 문화에서는 여기에서는 말이야 컴마 in which이지. 그래서 요거 in which 같은 경우에 또 한 글자로도 바꿀 수 있겠지. 뭐로 바꿀 수 있겠어? where로도 바꿀 수 있겠지, 그치? 이 구술 문화에서는 지식이라는 것이 handed down, 전승이 되는데 수동태 뭐를 통해서 지식이 전승이 되냐면 이야기, 노래, 그리고 도제제도 이런 것들 문자가 필요 없어. 구술 문화거든. 이것으로부터 뭐로 변천, transition, 이행이냐면 to a literate one. 여기서 one은 뭐를 대신해서 쓴 거야?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두 번 쓰지 않고 얘를 one으로 쓴 거지. 뭘 대신해서 쓴 거야? culture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대조점 굉장히 분명해. oral이라는 것과 literate라는 것. 요거 두 개가 대조점이잖아. 그래서 말로 하는 구전 문화에서 literate one이니까 원래 literate가 의미가 뭐야? 에헤이 해야겠다. 안 할라 했는데. 어허. 비슷했어요. 자 일단 literal이 뭐야? 그냥 말 그대로. 그래. 아. 이거다 그치? 그 다음에 요게 뭐야? 이럴 수 있네. 문학의. 텍스트가 다르네. 그래서 여기서 리터레이처가 나왔잖아. 예. 그 다음에 리터레이트가 뭐야? 보스다. 그렇지. 읽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illiterate라고 하면 뜻이 뭐야? 맞아. 문맹 혹은 문맹의 이렇게 형용사까지도 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인 것은 얘를 써야 돼. 다 형용사라서 조심해서 얘네들 쓰면 안 되고 얘를 써줘야 돼. 이 자리에 말이야. literate one 이 자리에. literal 써도 안 되고 literary 써도 안 돼. literate야. literal. 즉, 구전에서 읽고 쓸 수 있는 문화, 문자 문화를 얘기하는 거지. 그 문자 문화로의 이행 변천인데 based on the written word. 그러니까 그 쓰여진 말에 근거한 문화라는 거지. 여기까지가 주어였어. transition이 주어잖아. 이 transition, 변화라는 것은 was held back for centuries. century는 100년이잖아. 그래서 수백 년 동안이라는 의미야. 수백 년 동안 알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홀드백은, 홀드는 잡는 거잖아. 근데 잡아서 이제 레원이가 앞으로 가려고 해. 근데 내가 잡아서 뒤로 당기고 있어. 그럼 레원이가 앞으로 가는 걸 내가 저지하고 방해하는 거지. 지연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쓰여서 그 이행이 여기서 여기로 변하는 그 변화가 지연이 수동태 되었다는 거지. was held back, 지연이 되었어. 수백 년 동안. 뭐에 의해서 지연이 되었냐면 by the lack, 없는 것. 뭐가?
of a suitable writing material. 되게 적절한 쓰기 재료가 없어서 그래서 요 쓰기 재료, 적절한 쓰기 재료가 이 글의 핵심 소재겠지.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 되겠어. 그래서 색칠.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말이야 지연되었어. 아주 오랫동안 적절한 뭐가 없어서 라이팅 머티리얼이 없어서. 그럼 적절한 라이팅 머티리얼이 있으면 오럴 컬처에서 리터레이트 컬처로 바꿀 수 트랜지션이 가능하겠네. Stone and clay tablets. 야, 듣기만 해도 막막하다 야. 돌 그리고 얘가 이제 점토판이잖아. clay tablets. 이런 게 옛날에 라이팅 머티리얼로 쓰였어. 돌에 막 새기고 점토판에다가 막 새기고 이런 식으로 글쓰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사용되었었지만 were used, 걔네들은 여기서 돼 있는 당연히 stones와 그리고 clay tablets, 점토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얘네들은 were prone to fracture. 여기 be prone to 나왔네. 걸핏하면 뭐뭐하다, 뭐뭐하기 쉽다라는 표현이지. 여기에 prone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prone이 형용사거든. 그래서 prone 자리에 뭘 또 쓸 수 있다? liable, 걸핏하면 뭐뭐하다 또는 likely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at 이런 것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이네. 뭐 하기 쉬운, 걸핏하면 뭐뭐하다라는 표현이야. 돌과 그리고 점토판이라고 하는 것은 걸핏하면 fracture는 파손이거든. 파손, 부서지는 것. 그러니까 균열, 뭐 이런 걸 얘기하지. 그래서 fracture, 균열되기 쉬웠다는 거야. 걸핏하면 균열되고 부서지지. 그리고 얘네들은 말이야, were bulky and heavy. 되게 얽히면 부피가 낮아. 돌이잖아. 그리고 무거워. 뭐 하기에? to transport. 그러니까 이동시키기에 이지. wood. 자, 그럼 돌은 어떠냐? 돌이 아니고 미안. wood는 나무잖아. 돌과 점토판은 저런 문제가 있었고, 또 나무는 그럼 어떠냐? suffers from splitting. 쪼개지는 거야. splitting. 요걸로부터 고통을 겪어.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도 나무는 또 쓰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은 돌과 그리고 클레이 태블릿을 안 쓰지.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과거 시제로 쓰고 있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런 점토판 같은 거 실제로 보는 일이 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걸핏하면 균열되기 쉬웠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과거 시제를 써. 그리고 누가 요새 점토판 들고 다녀. 그렇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게 무겁고 부피가 컸다 할 때도 과거 시제로 쓰고 있어. 지금은 안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나무는 그래도 조금 쓰고 있기도 하잖아. 그래서 여기 현재 시제로 쓰고 있어. 나무는 잘 쪼개진다. 그거로부터 고통을 받아. 그리고 여기도 현재 시제를 쓰고 있네. 그리고 나무는 또 어떤 취약점이 있냐면 and, suffers하고 is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네. susceptible이라는 표현 반드시 외워줘야 해. 어디에 취약한이라는 의미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 어디에 취약한 뭐가 있을까? 맞아. 역시 vulnerable이라는 표현이지. 그리고 susceptible이나 vulnerable이나 둘 다 collocation, 그러니까 같이 잘 쓰이는 말로 to라는 거를 전치사를 항상 이렇게 달고 오지. 둘 다 그래. vulnerable이나 susceptible이나 to decay, 부패되기 쉬웠다는 거야. 부패에 취약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때 decay 명사로 쓰였고,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균열도 명사로 쓰이고 있어. 그리고요. 자, 그럼 wood는 이런 문제가 있었네. 자, 그러면 writing material로서 wall painting은 어떠냐? 벽화. 얘네들은 are static, 고정되어 있잖아. 벽화는.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 좀 애매해. 그리고 and space is limited. 그리고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았다라는 거지. 종이가 아닌 다른 writing material의 경우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 The invention of paper. 근데 종이라는 거, 이 writing material의 invention이면 발명이잖아. 근데 얘는 뭐라고 말해지는 거냐면, 이거 이제 분사 처리했네.
said to be one of the four great inventions of the Chinese. 중국인들의 4개, 4대 위대한 inventions. 여기서 one of 복수명사 쓰고 있지. inventions 넣어야 해. 4대 위대한 발명품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해지는 이 종이의 발명은 이렇게야. 그러면 중국의 4대 발명은 뭘까? 종이를 포함해서. 약간 재겸이한테 기대를 걸게 되는 거. 만리장성이라고. 만리장성이요? 아니야. 나침반. 나침반. 묘야. 또 화약. 그리고 인쇄술이래. 인쇄술은 목판 및 팔자인데 사실 우리 고려의 금속 팔자가 훨씬 더 앞서긴 한데, 그치? 어쨌든 이게 4대 발명품이라고 하네. 근데 이 종이의 발명이라는 것이 solved, 해결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렇게. 만일에 이게 순서나 삽입 유형으로 나오면 이 문장 너무 잘 빠졌지. 앞쪽에 다른 writing materials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쭉 나열했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종이의 발명이 이 모든 문제점들이라고 하는 these problems, 얘가 포인트가 되는 거지.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나열했잖아. 여러 가지 다른 돌이나 아니면 나무나 그 벽화라거나 태블릿 이런 곳에 문제점들을 나열했기 때문에 요게 위치가 여기에 들어가야 가장 깔끔하겠지, 그치? 이 문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러나 but it wasn't until the Romans replaced the scroll with the codex, whereas we call it now the book, that the material reached its full potential. 자, 이 문장 진짜 볼 게 많아. 되게 유명한 표현이잖아. 근데 그 전에 일단 replace A with B 들어가네. replace A with B는 A를 B로 대체하다 하는 표현이지.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하는 표현.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때 강조인 거 보여? It wasn't that 이렇게. 얘가 지금 이때 강조이거든. 그래서 사실 that 이하한 것은 바로 이때까지는 아니었다. 이런 문장이야. 쭉 해석해보면 그 재료가 여기서 말하는 더 머티리얼은 뭘 가리키는 거야? 종이, 그치? 종이. 그 종이라고 하는 그 머티리얼, 그 종이가 그것의 완전한 잠재력, 풀 포텐셜에 도달한 것은 언제까지는 아니었냐면 그 로마인들이 스크롤이라고 하는 두루마기잖아. 이 두루마기를 코덱스가 뭐냐면 or as we call it now, 이제 우리는 코덱스를 책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렇게 편집해서 묶어서 가지고 다니는 책 같은 거, 초기에는 책이 바로 이름이 코덱스였어. 이걸로 대체될 때까지는 아니었다. 그것이 종이가 걔의 잠재력에 도달하기 전한 것은 말이야. 그러니까 두루마기 때서는 아직 한계점이 있었거든. 근데 걔의 종이가 가진 잠재력 제대로 발휘하기까지는 책이 발견되고 난 이후였다. 이런 표현이야. 근데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 얘가 서술형에서 진짜 중요할 거야. 자, 이거 왜 서술형에서 중요하냐면 낫이 있네. 저 낫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는 거지. 그러면 낫이 앞으로 빠지면서 until 이렇게 들어가거든. 자, 그 다음에 뭘 쓸 수 있겠어? Not until the Romans replaced the scroll with the codex. 자, 그 다음 뭐 써야 돼? 정연아. 이 다음 뭘 써야 돼? 봐봐.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두 문장 맨 앞에 위치시켰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 도치가 일어나지. 자, 내가 항상 강조했지. 도치는 어디에서? 도치는 부정어디
도치는 주절에서. 아, 이게 중요해. 근데 until은 접속사, until이 이끄는 절은 부사절이야. 그래서 접속사 until이 이끄는 절에서 도치 쓰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주절에서 도치가 일어나야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써야 할 단어는 뭐야? 디귿? 오, 그렇죠. did. 그러니까 여기서 the material reached its full potential. 얘가 주절인 거잖아. 근데 지금 동사가 일반 동사네. reached. 그래서 부정어구 도치의 경우에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do나 does나 did가 생기고 도치하니까 did. 그 다음에 뭐 쓴다? 그쵸. the material. 그 다음에 여기 did가 들어갔으니까 동사 원형 써야겠지. reach its full, 이거 어포스를 빼야 돼. its full potential. 요렇게 들어가겠네. 자, 그 다음에 요거가 또 어떤 표현이냐면 not unti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이게 부사절이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라고 보면 얘가 주절이거든. 이 경우에 해석 자체가 어떻게 된다? A 하자마자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하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때 강조도 어떻게 보면 그 재료가 종이가 그것의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한 것은 이때까지는 아니었다. 이거거든 해석이. 이 말도 이때가 되고 나서야 얘가 종이가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했다. 요거거든. 그게 바로 A하고 나서야 비로소 B하다. 즉 로마인들이 그 두루마기를 코덱스, 우리가 이제 현재 북이라고 부르는 거, 이것으로 대체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종이라는 것이 그것의 잠재력에 도달했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지. 이걸 쓸 수 있으면 돼. 그리고 이것은 말이야, 두루마기를 코덱스, 즉 책이 대체한 것은 that was 2000 years ago. 그것은 2000년 전의 일이고, 그리고 it is still a dominant form of the written word. 그것은 이 written word면 그냥 문자잖아. 문자, 쓰여진 말이니까 그 문자의 dominant, 우세한, 지배적인 이라는 의미지. 우세한, 지배적인 그러한 형태가 여전히 그것이. 여기서 이시 가르치는 게 뭐야? The material이겠지? 이 the material이 뭐였어? 종이. 종이였지. 어디 갔냐? 종이 어딨어? 뭐 종이겠지? 종이. 네, 종이. 그 다음에 dominant 보고 넘어가야겠지? dominant는 지배적인, 우세한, 두드러진, 널리 퍼진 이런 뜻이어서 제하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도 잘 챙겨놔야 되지? 뭐가 있겠어? dominant. 오! 그렇죠. predominant이지. 또 그럼요. 그 다음에 pervasive라는 뜻도 있어. 만연한, 널리 퍼져 있는. 그리고 prevailing 이런 뜻도 있어. 널리 퍼진, 만연한 이런 의미의 dominant 대신에 쓸 수 있는 형태네. 널리 퍼진, 주된 거 그런 의미의 만연한, 지배적인 그런 문자의 형태가 여전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너네 요거 구조를 한번 파악해봐. 주어와 동사가 뭔지. 마지막 문장 혼자서 한번 1분 정도 구문 분석 들어갈게.
이 문장의 대신 무슨 대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아니야. 얘가 그치, 관계대명사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줘야 하잖아. 그래서 이 대신 접속사야. 접속사는 아시다시피 명사절을 이끌지. 네. 명사절을 이끌고 완전한 문장에 오잖아. 네. 그래서 이 접속사 대시 어디까지야? 저 다음 시 아니 원까지? 원까지? 아닌데. 워드? 맞아. 저 대시 효사. is 앞까지. 여기까지 이 접속사 대시 이끄는 거야.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이지 페이퍼가 이 접속사 절의 주어네. 페이퍼는 얘는 동격의 콤마 a much softer material than 비교급 softer와 than 거기다가 또 either A or B도 쓰고 있네. either A or B, A랑 B 둘 중 하나이네. 돌이나 나무 둘 중 하나보다도 much는 비교급 강조부사잖아. 훨씬이라는 의미. much, still, a lot, far, even 이런 친구들 비교급 강조부사지. 그래서 그 종이는 말이야 어떤 애냐면 훨씬 더 부드러운 재료래. 뭐보다 돌이나 아니면 나무보다도 훨씬 더 부드러운 재료인데 여기까지가 주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동사가 뭐야? worn out 이거지. As the guardians of the written word 이렇게 배워서 여기가 배절이 이끄는 접속사야. 그러니까 이거라는 사실이 is a remarkable material story 이렇게 아주 크게는 여기에서 이 접속사절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is가 동사 그리고 remarkable material story가 보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 자, 그러니까 그 종이가 어쨌든 뭐 돌이나 나무 둘 중에 하나보다도 훨씬 더 부드러운 이 종이는 worn out 했대. worn out은 win, won이잖아. 그래서 이기다 이지. 그러니까 다 갈랐대. 이겼대. worn out. 뭐로써 다 이겼냐면 그 문자의 수호자로서 다른 머티리얼들을 다 이겼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어떠한 머티리얼보다도 얘가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라는 의미인 거지. win out이 다른 거 다 제치고 얘가 1등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로서의 가디언으로서의 역할을 얘가 다른 무엇보다도 제대로 해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win out. 그래서 이 접속사가 명사절을 이끄니까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명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지금은 이 접속사가 이끄는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이것은 되게 놀라운 주목할 만한 그런 재료에 대한 재료 이야기다. 이러면서 마무리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야. 즉 그것이 2000년 전이고 여전히 이 종이는 문자의 dominant한 형태다. 우세한 지배적인 형태야. 그리고 그 종이라는 것이 훨씬 더 다른 재료들보다도 부드러운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문자의 수신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냈다라는 것이 되게 놀라운 재료 이야기다. 이러면서 마무리하는 글이었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암기 테스트 32, 33 하면 되겠네. 스티브 잡스랑 그리고 거북이 이야기 잘 암기해서 화요일에 보도록 할게. 고생 많았어.